주말 오전, 비장한 마음으로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정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옷 한 벌을 손에 드는 순간 뭔가가 멈춥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옷은 다시 서랍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뒤, 방바닥에는 꺼낸 짐만 더 늘어나 있고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라는 뇌의 생존 본능이 매 순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공간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하루 종일 끌어올린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못 버리게 만드는 뇌의 구조를 파헤치고 정리가 실제로 달라지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란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물건의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던 컵이 내 것이 된 순간 특별한 물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소유 효과의 정체예요.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팔 때 살 때보다 평균 2배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건 진화가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설계가 만들어진 걸까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감은 원시 인류가 자원을 지키기 위해 발달시킨 생존 본능에서 비롯됐다고요. 식량이 부족했던 시대에 내 것을 지키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됐거든요.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유 효과 위에 매몰 비용에 오류가 한 겹 더 쌓입니다.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면 아깝잖아. 그 심리예요. 한 번도 쓰지 않은 화장품, 피부에 안 맞는 옷. 버려야 하는 건 알지만 주고받은 돈이 아른거려서 손이 안 가죠. 사실 그 돈은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버리든 갖고 있든 이미 사라진 비용이에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비용에 현재의 판단이 끌려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아깝다는 감정 속에는 과거의 선택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뇌는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심리 아래에 더 근본적인 본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무언가를 잃는 고통은 같은 크기의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약 2배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물건을 준 뒤 fMRI 안에서 가격을 제시했더니 뇌의 손실 감지 영역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물건인데 내 것이 된 순간 잃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왜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추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소유 효과가 물건의 가치를 부풀리고 매몰 비용이 아깝다는 족쇄를 채우고 손실 회피가 버리면 후회할 것 같다는 공포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옷장 앞에서 동시에 작동하니까 아무리 굳은 의지로 정리를 시작해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안 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걸까요? 물건이 좀 많으면 어때서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과제에 집중하게 하면서 시야 안에 관련 없는 물체들을 하나씩 늘려갔더니 뇌에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뇌 속 신경세포들이 서로 나를 봐달라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에 쏟을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익숙해져서 별로 신경 안 쓰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망상활성계, RAS는 익숙한 자극을 의식에서 걸러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의식이 못 본다고 처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그 물건들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핸드폰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몰래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것처럼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
공감되시죠? 이건 집중력 얘기만이 아닙니다. UCLA 연구팀이 맞벌이 부부 60가정을 3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집을 어수선하다, 미완의 느낌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은 이후 3일간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높았다가 저녁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밤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수선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도 이 호르몬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질러진 방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은은한 비상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경보가 아주 작은 소리로 계속 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결국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하면서 물건을 붙잡고 있던 그 행위가 사실은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납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그때의 내가 들러붙어 있으니까. 버린다는 건 곧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전두피질이 감정 조절을 담당하지만 과거에 묶인 애착이 강할수록 그 판단력이 흐려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실천 기술을 배워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 그것도 뇌가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건 의지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아들러 심리학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가 현재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비싸게 샀으니까는 과거의 이유이고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둘 다 지금의 내 삶과 무관한 거예요. 아들러식으로 물어보면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에서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물건을 기준으로 삼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뇌과학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살 것인가 테스트입니다. 물건을 손에 들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돈을 주고 다시 살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소유 효과라는 착각을 깨뜨립니다. 실제 가치가 아닌 내 것이라서 소중하게 느끼던 착각이 풀리는 거죠. 두 번째는 5분 뒷정리 습관입니다. 정리와 뒷정리는 다릅니다. 정리는 제자리를 정해주는 것이고 뒷정리는 그 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이에요. 제자리만 한번 정해놓으면 매일 할 일은 5분짜리 뒷정리뿐입니다. 딱 3주만 반복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창한 결심보다 아주 작은 반복이 방을 바꾸고 결국 마음까지 바꿔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뭘 버릴까가 아니라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을 골라보세요. 뭘 버릴까로 접근하면 뇌는 손실 회피 모드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뭘까로 접근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작동해요. 좋아하는 것들을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놓아주게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예요.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서도 정돈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2배 높았습니다. 공간이 바뀌니까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니까 하루가 바뀌는 겁니다. 방 하나 정리한 건데 삶 전체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비운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 사이에서 묻혀있던 나 자신에게 다시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비워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서랍 하나, 물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빈자리가 생각보다 큰 숨통을 틔워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보다 오래 붙잡는지 뇌의 부정편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